그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말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책 만들기거든요. 그림책을 활용하는데 그림책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게임처럼 놀이처럼 재미있게 읽어줄 것이냐에 대한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그 세 번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원하는 자랑책 교육 전문가 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국어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어요. 네, 우리 선생님은 13권의 책을 쓰신 김지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이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평생 독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 독서교육 전문가이자 어린이 인문서 작가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있다. 저희 채널이 엄마표 수학 채널이긴 하지만 대화를 하고 뭔가 이야기를 끌어내고 이러려면 국어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코딱지 수학을 썼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코딱지 국어를 쓰셨어요. 네. 근데 그 국어가 글자 도둑을 잡아라. 그거잖아요, 네. 선생님. 이 책에 일단 어떤 책인지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재미없고 딱딱한 이런 교재가 아니라 그 말놀이를 이렇게 이제 풀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놀이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또 글자로 썼을 때, 글자로 썼을 때 또 다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듯이 아이들이 항상 이제 글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했는데 코딱지, 방구, 똥, 오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이야기는 탐정 이야기를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주 이야기는 여자애들만 좋아하지만 사실 탐정 이야기는 남녀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코딱지 탐정이라는 탐정을 이제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그 같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말놀이를 풀어가면서 마지막에는 글자 도둑을 잡는 것까지 해서 저는 이렇게 동화 같기도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런 교재를 생각했는데 책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선생님한테 가장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책이 코딱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이제 13권의 책들이 대부분 실전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어서 분명히 오늘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소스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왔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초기 문해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초반에 이제 잡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키워주기 위한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팁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거 하러 왔죠. 네네 그렇죠. 그거 하러 왔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하나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해서 환경을 먼저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활동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제 엄마들이 거실에다가 테레비 치우시고 거실에 이제 책장 놓으시는 그렇죠. 한참 됐죠. 그거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운데는 이제 탁자들을 보통 놓으십니다. 가운데 탁자를 놓으시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 이제 그 도서관 분위기가 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팁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고요. 그쵸. 책 읽기가 있으면 책 쓰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책 쓰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책 읽기보다 몇 배로 어려운 게 이제 책을 이제 자기 생각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끌적거리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을 해줄 때 가운데 이제 탁자가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펜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걸 항상 이면지를 놓으시면 이면지는 이면지대로 놓으시고 좀 매력적인 거를 놓으시면 아이가 항상 항상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화이트보드 칠판 그거는 어느 집이나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칠판은 항상 이제 지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고 빈 벽에는 항상 저는 코르크판을 하나 좀 부착을 해놓으셨으면 해요. 그거 10,000원이면 사거든요. 이렇게 붙였다 뗐다 이렇게. 네, 앞정으로 이제 애들이 하는데 앞정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입체적인 앞정이 있어요. 튀어나온 거 그건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한 거를 언제든지 거기다 해놓고 보고 그리고 엄마도 뭐 해놓으면 거기다 보고 눈으로 보고 자기가 한 거를 그 자리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잘 부착을 해놓고 이제 그게 꽉 차면 뭐 자기가 알아서 어느 서랍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아이들이 훨씬 더 이제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이제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환경을 선생님이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방법을 네. 얘기해 주실 차례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도 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 방송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책을 읽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해력 키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 책 읽기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계속 이렇게 책을 애를 하루 종일 읽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맞아. 우리가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3가지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말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책 만들기거든요. 책 만들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책을 활용하는데 그림책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게임처럼 놀이처럼 재미있게 읽어줄 것이냐에 대한 3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그 3번째 거 핫할 것 같은데. 네,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놀이가 있잖아요. 네. 조선시대 맹사당이 했다는 공당놀이가 있어요. 공으로 묻고 당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당으로 대답하면 반말이잖아요. 네. 훨씬 재밌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합법적으로 반말 타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죠. 너 밥은 먹었는고? 밥은 먹었당. 응. 갔다 왔는고? 학교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당으로 끝나요. 네. 학교 갔다 왔당. 잘했당. 그러면 안 되죠. 나는 공으로 물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공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공으로 물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말놀이를 주고받는 공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있고요. 그게 규칙을 정해요. 네. 자, 우리 서로 땡 하면 그만하는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몇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공당놀이 그냥 주고받는 말놀이로 공당놀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5글자 말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아름다워요, 노력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5글자로. 그러면 5글자로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글자로 떡 좀 먹을래? 나는 시르당. 그럼 뭐 먹어? 맛이 좋은 거 이렇게 써. 5글자. 너만 입이냐? 어찌 알았지? 아이고 재밌네.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아이들이 뭐 놀이터 가자. 그러면 이제 보통 엄마는 나는 시르당. 맞아. 나는 너 혼자 갈래? 그리고 뭐 5글자 이거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네. 수준이 조금 한 단계 높아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말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해볼게요. 네. 깃달, 딸기, 만약에 집 닦고. 코딱지. 그렇죠. 그러네. 이게 음절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어쨌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되잖아요. 그럼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꾸꺼, 뭐 제가 말하는 거죠. 로꾸꺼, 토마토. 이러면 선생님은 똑바로, 토마토. 이렇게 거꾸로 똑바로. 로꾸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못합니다. 그래서 2글자짜리로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2글자? 네, 나중에 가다 보면 3글자. 네, 이렇게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저희가 이제 코르크판도 하나 해놓고 칠판도 해놨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목적 읽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읽기. 네, 보통은 이제 저는 이제 마이쮸 먹기, 뭐 마이쮸 찾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도 스티커를 좋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스티커를 찾는데 이제 엄마가 칠판에다 쓰는 거죠. 뭐 거실 책장 오른쪽, 뭐 3번째 아래쪽에 뭐 코딱지 탐정 책 속에 있지롱. 어린애들인 경우에는 쉽게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뭐 밑에서, 위에서, 뭐 이게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이게 이제 정확한 목적 읽기가 됩니다. 위아래 방향 감각하는 거. 이런 걸 목적 읽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목적적으로 이제 내가 그거를 나는 마이쮸를 먹고 싶어. 나는 스티커를 얻고 싶어. 할 때 하는 거니까 간단한 것들을 그렇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거 아바타 찾기 했었거든요. 저희 집이 되게 좁았어요. 그래가지고 숨바꼭질을 자꾸 하자는데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아바타를 정하는 거예요, 인형을. 그래서 인형을 숨겨. 그리고 나서 그걸 찾는데 그런 방식으로 찾았었거든요. 그렇죠. 되게 재밌었어요. 그 말로도 할 수 있고, 엄마는 이제 글로 써놓는 거죠. 가끔 글로. 근데 아까 그 칠판에다가 글로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가 찾고 X, 하나 찾고 X, 그 다음에 X, 뭐 이런 식으로 애가 같이 뭐 맨날 거기에다가 뭐 숙제할 것, 2번 뭐 간식 찾아 먹을 것, 뭐 이런 거. 간식을 숨겨놓고 그걸 찾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겠다. 그렇게 하시면 진짜 재밌겠죠. 생활학교 2학년 교과서에 보시면 5곡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살아있습니다. 뭐 나는 먹는 좁혀가는 거예요. 네, 먹는 겁니다. 예, 아니요.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수께끼를 하다가 5곡에로 넘어올 수가 있죠. 그런데 5곡에서 이게 조금 더 어려워. 그럼 20곡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로. 선생님 이렇게 하는 그 말놀이에 대한 책 혹시 없으세요? 집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얼른 좀 집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코딱지 탐내도 많이 네. 풀어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조금 소스로 해서 또 이제 엄마들이 또 머리를 또 짱구도 좀 굴려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지영쌤이 또 인스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댓글로 여쭤볼 수도 있고. 네. 또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놀이가 정말로 많은데 말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책 만들기 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4권이 나와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종이를 하나 주시면 아이들이 이 바닥을 채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뭐 독후감 쓰기, 독후노트 쓰기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 팝업북은 이제 간단한 그 장치를 한 가지만 하면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되고 글씨는 공간이 일단 확 줄어들고 아니면 오르가미 책 같은 경우에는 8면으로 딱 나눠지거든요. 그럼 8가지 주제에 대해서 써본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면 아주 쉬운 건데 그 8면만 되면은 보통 이제 이게 보통 저는 흰 도화지를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흰 도화지가 색 도화지보다 조금 더 빡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도 훨씬 나아요. 그럼 이렇게 종이를 그냥 8면으로 접는 거예요. 8면 이게 8절지 종이죠, 선생님? 네. 8절지 그냥 도화지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아코디언 척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쓰는 게 이제 8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 확 줄어들죠. 그렇죠. 확 줄어드니까 이게 그 공간 개념이 이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요런 책은 아코디언 책을 이렇게 위에만 잘라주면 이게 이제 플랫북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다 올라가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8면을 위쪽을 잘라만 주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 우리 애들은 이걸 이제 퀴즈책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럼 여기다 문제를 내. 그리고 여기 뒤에는 답을 넣어.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만약에 공룡책을 읽었든 만약에 개구리책을 읽었든 하면 여기 뭐 개구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막 뭐 재밌게 하죠. 자기들끼리 여기 뒤에다가 답을 써주고 맞아요.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제가 책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아코디언 형태만 있는 거거든요. 아코디언 형태를 약간 자르면 나무책이 되는 거고요. 여기 끝에 이게 무늬가 끝에 무늬만 주면 나무 이렇게 나무네. 그러면 이거는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갖고 읽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그 책을 갖다가 똑같아요. 지금 나무 모양으로 잘랐죠? 요거는 이렇게 공룡 모양으로 잘랐습니다. 거기에다가 공룡에 대해서 내가 오늘 알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배 부분을 넣었거든요.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림을 그릴 때 목을 길게 하면은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빨이 무서우면 티라노사우루스. 얘가 이제 물에서 놀아. 손은 물에서 놀아. 지가 웃기게 딸려 있으니까. 그 책 만들기를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간단한 조작, 정말 간단한 조작만 하시면 진짜 아이들이 더 다른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게요. 그냥 이렇게 손 모양을 이제 대고 그려서 뭐 손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써보자. 야, 이런 것도 되게 있고요. 괜찮네. 그렇죠. 이 집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놔도 좋잖아요. 이렇게. 네. 저 마인드맵 많이 하시잖아요. 마인드맵을 갖다가 해놓고 이거를 계속 붙여주셔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붙여주면 그냥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하나도 안 사실은 하나도 안 신기하다. 난 신기하네. 요거는 하나도 안 신기하다. 요거 하나 만들어. 요거 하나는 요거 하나는 그냥인데. 네. 그 연결을 붙여버리면 하나씩 붙여버리면 그냥 또 이게 책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아코디언 책도 이것도 간단하지만 이것도 계속 만약 한쪽 면을 붙여버리면 책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팝업 형태는 어려울까봐 안 갖고 온 거예요. 아주 쉬운 것만 갖고 왔는데도 이게 정말로 간단한데 쉽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아니면 주인공책이라든가 책을 읽고 주인공만 세워놓는 뭐 책을 뭐 한다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제가 그럼 아이들이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네요. 그리고 이건 책 선전인 것 같지만 아니요. 이런 그 책 만들기를 할 때 이 책 만들기를 할 때 진짜 이게 내가 이제 간단한 트릭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아니면 누군가 주제를 주어지면 또 훨씬 재미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 만들기를 한 거고 이게 이제 선물로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신대요. 이게 하나하나 다 뜯어져요. 이렇게. 이게 다 뜯어져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책 만들기가 진짜 괜찮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팝업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만약에 하나를 열면 이제 꽤 많은 토끼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면은 이제 꽤 많은 토끼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이 순서대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 자체가 그냥 동화책이 되는 거예요.
손 안에 들어오는 동화책. 이거 꽤 많은 토끼를 읽었어 그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꽤 많은 토끼를 그러면 이제 항상 이 동화를 보면 호랑이가 당하거든요. 네. 호랑이를 똑똑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뭐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에게 뭐 책을 읽어줘. 한글을 가르쳐줘요. 한글을 가르쳐요. 뭐 책을 읽어줘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 읽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남자애들도 잘합니다. 특히 남자애들이 글쓰기를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폭이 좀 좁아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면 애들이 좀 잘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찍어주고 뭐 자기 생각을 쓸 수도 있고 글씨가 잘 안 되면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글쓰기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엄마가 이면지에다 적어주시면 그걸 또 옮겨서 옮겨주는 거. 거기다가 직접 적어주는 건 아니고요. 이면지에 보고 적는 거. 그게 다 이제 읽고 말하고 쓰고 표현하는 활동이 되는 거죠. 네. 그림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게 기대가 되네요. 근데 엄마랑 나랑 할 때 이제 아무데나 딱 피는 거예요. 아무데나 딱 펴서 이 돼지책에는 은근히 돼지 그림이 숨겨져 있거든요. 맞아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돼지가 더 서로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 그림도 봐야 되죠. 집중력도 높아지죠.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숨어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앤서니 브라운의 책에는 숨어있는 그림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고릴라 이런 거 보시면 또 그 고릴라도 숨어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림으로 했다면 7년 동안의 밤이라고 이제 박완순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름다운 그림책이죠. 그럼 여기는 선생님이랑 나랑 또 만약에 이제 같은 방법을 할 때 여기서는 개미 아니면 매미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개미, 매미 미리 안 보고 선택을 하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책을 이렇게 펼쳐. 그래서 개미가 많은지 매미가 많은지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개미 글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글자로. 그렇죠. 그럼 여기는 주인공이 개미거든요. 그럼 개미가 많을까요? 매미가 많을까요? 개미가 많겠죠. 당연히 개미가 많죠. 그럼 엄마는 개미를 끝나고 나면은 뭐 양치를 하러 갔다 오기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반드시 이겨야만 할 때가 있구나. 나는 이제 얕은 수를 약간 쓸 수 있죠. 그리고 뒤로 가면 또 매미가 좀 나옵니다. 뭐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유리하네. 그럼 애들이 이거 한 번씩 들춰보겠는데요? 근데 그 정도로 똑똑한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이 책을 안 읽고 다른 글밥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미, 매미 글자를 찾는다던가. 책은 충분히 어쨌든 책 읽어주는 건 기본이에요. 책 읽어주는 건 그냥 여타를 불문하고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도 다양한 놀이를 할 때, 그리고 반복 독서가 되게 좋은데,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제 반복 독서가 자연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보시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책은 보면, 이렇게 보시면, 글자가 한쪽 면에만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유라는 것은 글자가 한쪽 면에만 있는 책들이에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가 한쪽만 있는 이런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종이를 가지고 이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읽으면 이걸 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을 가리면 그림을 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말을 하게끔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가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책들은 밑에만 글자가 있는 책들이 또 있어요. 그럼 이 종이를 접으면 되죠. 종이를 접어서 아이가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다.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애기들이 좋아하는 책으로 괜찮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놓고 거를 하듯이 이제 만약에 이제 괜찮아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기 손을 이렇게 꼭 잡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책을 읽어주다가 어렸을 때 그러면 뭐 뾰족뾰족 나는 가지가 무섭지 않아. 내가 손을 갑자기 잡으면 애기가 괜찮아. 그것만 제가 읽는 거예요. 괜찮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어쨌어요. 요거만 계속 반복되니까. 그럼 제가 손을 딱 잡으면 괜찮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이렇게 로쿠 거도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요번에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볼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요번에는 아창된 이렇게 짧은 말을 그렇게 하면 아이가 음절이라든가 뭐 언어 학습에 있어서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거꾸로 동화책을 읽어주라는 것 중에 1번은 부모와의 사랑을 느끼라는 거죠. 교감을 느끼라는 거잖아요. 만나면 언제나 어른들을 위한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이들도 조용히, 특히 이제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잘 때 아이들 읽어주면 잘 좋아하고 조용해지고 차분해져요. 아이들도 분위기는 읽거든요. 분위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읽어요. 그럼 저도 이런 부분에 이렇게 같은 대사들이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손을 잡아준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럴 때 이 부분은 너가 읽어줘.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면 이렇게 긴 책도 네. 이렇게 길어도 한 사람이 다 읽기엔 좀 힘들거든요. 네. 이런 이제 반복되는 것들은 이제 교대로 읽는다든지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그냥 한 줄 읽고 한 줄 읽고 이거보다 이 네. 반복되는 구간만 아이가 읽어주는 것도 되게 의미 있다. 그럼 뭐 그렇죠?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네네. 좀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어서 네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이런 류의 책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30가지 정도 되면 웬만한 책은 다 네.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만드는 활동이요. 네. 고학년 친구들도 네. 생각을 나누고 싶다거나 네. 그럴 때 이제 해보는 방법이 네. 괜찮겠네요. 네. 스터디 활동은 네.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이 네네네. 자율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안 했어요.